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가장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입니다. 흔히 우파를 보수,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언론 매체나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과연 이런 구분이 우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저질 좌파, 더 구체적으로 종북 주사파 세력이나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을 진보라고 우아하게 불러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진보라는 단어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계에 입문한 뒤 오랫동안 기사나 칼럼을 쓰면서 또는 방송을 통한 논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워딩을 원문 그대로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형 저질 좌파를 진보라고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우파 성향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주필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대한민국 왼쪽 날개는 진보 아니다, 극좌 주사파 날개짓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뉴데일리에 기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투쟁이나 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한국 좌파의 전체주의적 민낯을 지적한 말이라면서 심지어는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 언론들까지 현재 같은 한국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주는 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사파는 진보가 아니라면서 제발 공부 좀 하자, 주사파가 진보라고, 좋아하네, 진보가 어디서 썩어 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 보고에서 한 말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투쟁이나 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류건일 주필은 이 말은 바른 보수 진보 양날개짓은 어떤 것이냐와 관련해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이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회에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이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세계사는 자유, 민주, 개인, 인권, 시장, 산업화를 계기로 근대 문명으로 진입했다. 엄청난 발전이었다. 그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다. 이래서 나온 것이 평등의 추구, 진보주의 운동이었다. 보수, 진보 양날개론은 이때부터 생겼다. 문명적인 사회라면 마땅히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를 고루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싸울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말이다. 1. 보수가 독재를 하며 진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2. 진보가 독재를 하며 보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3. 보수도 진보도 다 독재를 한다면 1은 파시스트 독재다. 2는 공산당 독재다. 3은 2차 대전 중에 독소 전쟁이다. 히틀러 극우 독재와 스탈린 극좌 독재의 전쟁이다. 결국 1, 2, 3 다 문명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문명적 기준에 가장 맞는 것은 자유민주를 존중하는 보수와 자유민주를 존중하는 진보가 각각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상태일 것이다. 이게 바로 양날개 짓의 가능 조건이다. 1, 2, 3에선 양날개 짓은 불가능하다. 모두 다 한쪽 날개 짓이니까. 류건일 주필은 이어서 이 문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왔나. 1987년에 민주화가 됐을 무렵
어느 이름 있는 좌파 농객이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라고 말문을 열었다. 민주화 전에는 보수만 있었고 진보는 없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보도 널리 허용하라는 요구였다.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였다. 실제로 민주화 추세에 편승해 진보세는 그 후 급속하게 세졌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진보 진영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듯하지 않아 필자는 오랜 세월 혼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다. 무슨 문제였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좌파 진영은 주사파에 급속히 접수당했다. 한국 좌파의 주도권이 독재적 좌파, 전체주의적 좌파, 극좌파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들은 군사독재 타도뿐 아니라 자유주의 타도, 수정주의 타도를 공언했다. 자유주의 타도가 무슨 소리인가? 군사독재를 타도한 후에는 자유민주주의도 타도하겠다는 소리다. 수정주의 타도는 무슨 소리인가? 좌파를 해도 반드시 독재적 좌파를 해야만 한다는 소리다. 민주적 좌파 운운하는 시시한 수정주의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그들은 그러면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했다. 이 일을 하겠다는 소리였다. 실제로 그들 패거리에 잘 알려진 인물 하나는 보수를 소멸시키고 우리가 50년 집권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들은 권위주의 시대에 양날개 짓이 불가능했으니 민주화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던 그들이 일단 권력을 잡고 나선 우리도 양날개 짓을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도 한날개 짓만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사를 보면 이 공산주의 세력들, 극좌 세력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온갖 좋은 말들을 하죠. 민주주의 해야 한다, 인권 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다가 막상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철저히 숙청하고 그들이 주구장창 자기들의 권력만 유지하는 독재를 해왔습니다. 그게 세계 거의 대부분의 공산주의 나라에서 다 그랬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고 중국의 모택동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그랬고 크메르의 폴포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고 엄청난 국가적 비극, 국민적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 러시아 국민들이 과연 러시아 혁명 이전의 짜르 체제보다 더 행복했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모택동의 중공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그 이전에 장개석 정권 때보다도 과연 중국 국민들이 더 행복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죠.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중국인들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가는 동안에 과연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제시절보다 북한 주민들이 더 과연 행복하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일제시대가 적어도 김일성 3대 세습 정권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덜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가지 상대적으로 자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한민국과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설사 일제시대와 비교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 악랄한, 더 힘든 정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 칼럼의 후반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투쟁이나 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한국 좌파의 전체주의적 민낯을 지적한 말이다. 심지어는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 언론들까지 현재 같은 한국 좌파는 진보라고 불러준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좌파라고 아니라고 하는 언론들, 이런 구체적으로 조선동아, 중앙일보 같은 비좌파 주류 매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신문들을 보더라도 지금도 버젓하게 저 한국형 저질 좌파, 종북 주사파 세력을 좌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진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가령 한국 사법부의 저 좌익 판사들도 보면 무슨 진보 성향 이렇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확실하게 이런 문제의식에는 동조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사파는 진보가 아니다. 그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묘사한 대형, 즉 빅브라더의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리자고 하는 자들 아닌가. 제발 공부 좀 하자. 주사파가 진보? 좋아하네. 진보가 어디서 썩어나나. 이렇게 통렬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하자. 주사파가 진보라고? 좋아하네. 진보가 어디서 썩어나나. 아주 통렬한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오늘 그러니까 8월 28일 오후에 엽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열정 캠프 개소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면서 8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건설 빌딩 8층에서 김태우 열정 캠프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열정 캠프는 사실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사무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과 협의하고 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8.15 광복절 특사로 이번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내부 비리를 언론에 폭로한 뒤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 당 공천 후보를 낼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구청장이 이후에 어쨌든 직을 상실하면서 열리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라든지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 등이 작용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직을 상실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그야말로 공익적인 내부 고발자의 활동에 대해서 법원이 다소 무리하게 유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보궐선거까지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은 시간에 당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지 그렇지 않으면 무공천으로 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상당히 여러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현재로서는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